안녕하세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갤럭시 Z 플립과 비교가 되는 클램쉘형 폴더블 폰 모토로라 레이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결제하고 거의 2달 반? 이 정도 만에 받은 것 같은데 사기 맞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께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실링 한 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은 실링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모토로라 마크가 있고요. 여기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실링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야, 박스를 꺼내면 이렇게 정면에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제법 있어요. 일단 휴대폰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레이저 로고를 하고 있는 액세서리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토로라가 지금은 이제 레노버 산하에서 이제 중국 회사죠. 나름대로의 이 제품에서는 좀 어떤 그런 브랜드 헤리티지나 이런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 되게 귀여워요. 이제 이거는 몇 와트냐면은 12V 1.5A, 아주 좋은 사양의 충전기는 아니네요. USB-C 타입 케이블, 실리콘 팁이 이렇게 있는 이어폰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팁이 사이즈별로 2개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케이스도 이렇게 되게 멋있고, 스피커는 아니지만은 스피커와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하단에 연결이 돼서 하단부에 이렇게 홀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좀 더 잘 퍼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스크린에 상해를 가할 수가 있다고 하니 보호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일단 이거를 떼볼게요. 자, 떼면은 이런 불안해요, 느낌이. 접었을 땐 이런 사이즈로 느낌이 나옵니다. 폭은 생각보다 약간 더 넓어요. 갤럭시 Z 플립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촥 하고 열고 닫는 이 감성을 여기서는 느껴볼 수 있다 이거죠. 과거에 레이저 폰을 써 보신 분들은 이 디자인과 이렇게 착 넘기는 이 느낌에 대한 향수가 있을 거예요. 필름이 말리고 필름이 접히는 느낌이나 이런 게 갤럭시 Z 플립만큼 뭔가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보다는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켜면은 이제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장난감 같은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긴 하네요. 레이저 로고가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오네요. 무게가 208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디자인만 보면은 예전에 그 레이저 디자인을 진짜 그대로 갖고 나와서 너무나 예쁩니다. 특히나 이렇게 닫혀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진짜 멋있어요. 전면은 좀 광택감이 이렇게 있어서 지문이 좀 많이 묻어나는 텍스처이고, 후면은 전에 레이저가 쓰지는 않았지만 뭔가 옛날 그 레이저의 그 느낌이 나는 로고와 양각으로 레이저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약간 오돌토돌하는 텍스처가 나요. 인도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무선 충전은 보시다시피 지원하지 않습니다. 15W 유선 충전만 지원을 합니다. 삼성 플래그십 폴더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두지 않고 꽉 맞물리게 닫힌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전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큼지막하게 폴더를 열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림을 주고받고 많은 정보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림바를 쓸어내려서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폴더를 열지 않고도 꽤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16메가픽셀 f1.7 EIS 손떨림 방지 그리고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꽤 나쁘지 않은 카메라입니다. 아래로 지문인식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 홈버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문인식 센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지문이 풀리고, 그리고 똑같이 꾹 누르면 잠금이 되는 것, 요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볼륨 업다운 버튼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소재감을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버튼 자체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편이라서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면 이거를 여는 순간부터 일단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힌지를 열고 닫을 때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힌지 자체에서 나는 소리 더하기 그리고 필름이 접혀지면서 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한 소리를 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토로라에서는 이게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써야 된다 라는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죠. 둘째, 그리고 이건 제 제품만의 문제인가 싶은데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는 주름이 없습니다. 빛에 비춰보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 1cm 정도의 주름이 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접는 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접을 때 가운데에 디스플레이를 동그랗게 말면서 움푹 들어가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주름이 생깁니다. 제 것만 이런 것인지 모든 제품이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 주름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쫙 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살짝 안으로 굽어 있어서 약간 오목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일자로 펴져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도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쓰는데 지장은 별로 없는데 평평한 디스플레이에 익숙해져 있는 저에게는 왠지 좀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 힌지 메커니즘이 디스플레이가 들려서 접히는 순간에 디스플레이가 떠서 이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기 좋은 구조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내놓을 때 이곳을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고 이 부분에 경첩을 따로 바꿔서까지 개선시켰는데 이 제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6.2인치 디스플레이는 큰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품질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화면을 보면 양쪽 옆에 그리고 위쪽 아래쪽에 힌지가 좀 두꺼워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터치를 해보면 디스플레이가 살짝 이 본체에 비해 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는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접히는 힌지의 구조 방식을 택하다 보니 디스플레이와 본체가 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2%씩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성도에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에요.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710 프로세서를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에 들어가고 있는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865를 넣어주는 세상인데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안드로이드 10이 보급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제품은 아직 안드로이드 9 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아주 보편적인 중급기 스마트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인 게 램은 6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은 128기가 단일 용량입니다. 뭐 많이 저장하진 말란 얘기겠죠. 접힌다는 것과 예전에 그 레이저의 갬성 하나만 갖고 중급기 정도의 스펙에 무려 1,500불이나 받아먹는 제가 사고도 참 잘한 짓인가 싶습니다. 스피커는 모노 스피커예요. 아래쪽에만 스피커가 나옵니다. 위에는 스피커가 나오지 않아서 사운드가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뭐 느낌도 좀 그렇고요. 모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쉽게 얘기해서 모토로라가 커스텀해 놓은 기능들을 사용하는 어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액션을 하면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소소하게 편리한 기능들을 넣어 놓은 것들은 꽤 나쁘지 않게 쓸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아주 충격적인 2510mAh입니다. 그냥 켜놓고만 있어도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루나 쓸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갤럭시 Z 플립 때만 하더라도 3300mAh의 그 조그만한 액정을 달아놨는데 이 제품은 전면에 더 큰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보통 사용 기준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유심 카드 슬롯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eSIM이라고 불리우는 임베디드 심, 즉 내장되어 있는 심을 사용합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이 심과 관련한 정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11 시리즈 그리고 해외에 출시되는 갤럭시 S20 시리즈는 물리 유심 트레이와 eSIM 두 개를 모두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에서는 아직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등 일부 웨어러블 기기에서만 eSIM 개통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eSIM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eSIM을 지원 안 하는 것은 결국 이 통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eSIM만 있는 레이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접히는 기계일 뿐입니다. 써볼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 길게 리뷰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기능을 못해서 여기까지만 리뷰를 해야 되고, 언젠가 이 제품이 개통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이나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럭시 Z 플립과 비교 리뷰를 저 또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선 다른 어떤 핸드폰을 팔아야지만 이 핸드폰을 살 수가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은 너무나 애석하게도 제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갤럭시 Z 플립과의 비교 리뷰는 당장 해볼 수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해보고 싶네요.